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오늘 퇴사했습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통계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간신히 취업의 문을 통과한 2030세대의 젊은이들이 정작 회사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그 회사를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순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청년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흥미롭고도 역설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간신히 취업의 문을 통과한 신입 직원들이 정작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경우 1년도 채 되지 않아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전 세대에게 있어서는 취업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성공의 척도였던 것과는 확연히 대조적으로 지금 현재의 2030세대 젊은이들은 단순히 직장을 갖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얼마나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무조건 참고 버티면서 견디기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그 환경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누구나 선망하는 국내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쌓아온 전공 지식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입사 면접 인사 담당자와 실무진으로부터 들었던 업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약속들을 진심으로 믿고 기대하며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막상 직접 업무를 경험해 보니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하루 업무 시간의 대부분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서류 정리 작업, 엑셀 데이터 입력, 그리고 별다른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단순한 업무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사 전 기대했던 모습과 입사 후 실제로 마주한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씨는 입사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퇴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입사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체계적인 학습,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수하고 의욕이 넘치는 인재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를 통해 조직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스타트업이라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그 회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수평적 조직 문화와 자유로운 업무 방식,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자신에게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잦은 야근이 반복되었고, 상사로부터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고 비현실적인 지시들이 계속해서 내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일상적으로 누적되면서 B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은 점점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조직 문화가 구성원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구성원이 더 이상 그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 조직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요즘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건강을 해치고 개인의 시간과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 환경은 더 이상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2030세대 젊은이들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의 액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 업무 이외의 시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삶의 방식과 다양한 일하는 방식,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공유하면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전부가 아니며 내 인생에는 다른 선택지와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새로운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며 수직적이고 경직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기업 문화 및 조직 운영 방식과 자주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조기 퇴사 현상의 이면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설령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고 무리한 업무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욱이 신입사원들이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멘토링 제도와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입사원들이 회사와 업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고 자리를 잡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 및 역량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미스매치 현상 역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젊은이들이 취업 이후에도 자신이 배운 것과 실제로 하게 되는 일 사이의 괴리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한번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전직 지원 서비스, 그리고 퇴사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현재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를 결심한 젊은이들은 그 이후에 맞닥뜨리게 될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당히 큰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직장 환경과 업무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이상 견디고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미래의 불안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조직을 떠나는 과감한 선택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기 퇴사 현상은 다양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파급 효과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먼저 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퇴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젊은이들은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의 기간 동안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적 불안정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직 구성원들의 잦은 이직과 높은 퇴사율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조직 내부의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유실되며
나아가 조직 전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조직 문화가 불안정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 훈련에 투자한 귀중한 인적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려는 이러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전체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단순한 고용 창출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계기이자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살기 위해 퇴사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 환경과 조직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인내심 부족 혹은 세대적 특성만으로 치부하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기업 조직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기업과 정부,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개선의 과정 속에서 퇴사를 결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개개인들이 단순히 실패자나 이탈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그들의 선택과 용기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이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대 신규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선택들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점점 더 멀리 밀어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 요즘 정말 많이 들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 용어를 단순히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의 양이나 특정 금액의 목표치로만 이해하시는데, 사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한 숫자나 계좌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적으로 내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생활 방식이자 선택의 연속적인 결과물입니다. 특히 20대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시간적 여유와 다양한 기회가 가장 풍부하게 주어지는 황금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 일상 속에서 내리는 한 번의 의사결정이 훗날 여러분의 미래 자산 형성과 재무 상태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습관을 들이거나 부적절한 재무적 선택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기회비용으로 남게 되고 장기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고쳐나가야 할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값진 자산은 바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복리 효과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폭발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투자의 영역이든 커리어, 성장의 영역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10년이나 늦게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와 차이는 단순히 투자한 금액 자체에 많고 적음의 차이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초반 시기에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경험과 형성된 자산이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증폭되면서 나중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재무와 관련된 습관들, 여기에는 규칙적인 저축, 현명한 부채 관리, 그리고 일관된 투자 규칙 등이 포함됩니다. 20대라는 인생의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형성되고 자리 잡게 되면 이러한 습관들은 그 이후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조언과 명확한 재무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켜나가라는 충고가 모든 연령대와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통하는 원칙이긴 하지만 특별히 20대 신규 직장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첫째, 투자 시작을 계속해서 미루고 연기하는 습관.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할게라는 막연한 심리와 태도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불어나는 복리의 효과를 엄청나게 크게 놓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투자를 1년만 늦게 시작해도 5년만 미뤄도 그동안 쌓였을 수익과 그 수익이 다시 재투자되어 만들어낼 추가 수익을 모두 포기하는 셈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기회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순간 그 돈이 생활비 계좌에 머물기 전에 최소한 급여의 2030% 정도는 무조건 자동 이체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 전용 계좌나 적립식 펀드 계좌로 먼저 보내도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공부하고 모든 걸 다 알게 된 후에 시작하겠다는 완벽주의적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일단 작은 금액으로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실제로 투자하면서 시장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면서 점차 금액과 전략을 조정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매달 10만 원, 20만 원 같은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시작해서 꾸준히 적립하고 투자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10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 사이에는 복리 효과와 시장 경험 축적으로 인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당장 눈앞의 만족을 위한 과도한 단기 소비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지출 패턴. 고급 오마카세나 레스토랑에서의 외식,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에 대한 과도한 지출,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의류 구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신형 전자기기 구입 등 당장 눈에 보이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소비 항목들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게 되면서 정작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뒤로 미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이 습관화되면 매달 월급을 받아도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예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며 결국 자산 형성의 시작점 자체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을 생활비나 소비 지출에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미래의 나 자신에게 먼저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개념과 철학으로 저축과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20%에서 30% 정도를 자동 이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축 전용 계좌나 투자 전용 계좌로 무조건 먼저 보낸 후 그렇게 이체하고 남은 금액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의 생활비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역산 예산 방식 또는
선저축 후지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줄이거나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주는 소비 항목들, 그리고 나의 성장과 발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리기 위한 사진 한 장을 위해서 혹은 주변 동료나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또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과시적 성격의 소비나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충동적인 지출 패턴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경계하며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소홀함과 무관심.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결제일을 놓쳐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한번 떨어진 신용점수는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향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중요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높아지거나 아예 대출 승인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현재 내 통장에 실제로 있는 금액, 즉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카드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일시불로 전액을 완전히 납부하여 한 푼의 이자나 연체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다양한 신용점수 조회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금융관리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본인의 현재 신용상태와 신용점수 변동 추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들 중에서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연회비만 나가는 불필요한 카드들은 과감하게 해지하여 카드 보유 매수를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카드 결제 연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달 결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넷째, 정보 과잉 시대에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과 투자 유행에 휩쓸리는 유형. 요즘 시대에는 SNS 플랫폼,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각종 투자 관련 메신저 단체방 등을 통해서 매일같이 수많은 투자 정보와 이른바 대박 종목 추천글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정 개별 주식 종목이나 암호화폐 또는 특정 테마주 등이 커뮤니티에서 순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 많은 20대 신규 투자자들이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깊이 있는 공부 없이 그저 주변 사람들이 다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나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급한 심리에 사로잡혀서 무작정 따라서 투자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단기적 유행에만 의존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손실을 입은 채로 저점에서 패닉 상태로 매도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암호화폐나 특정 테마주처럼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고위험 자산군에 본인이 보유한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 때로는 50% 이상 또는 심지어 전액을 몰빵하듯이 집중 투자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집중 투자 전략은 물론 운이 좋으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분산 투자 원칙을 무시하고 한두 가지 자산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동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20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쌓아야 할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과정에 치명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목표만을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무 계획이 부재한 상태. 많은 20대 신규 직장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소비 목표, 예를 들어 여행 경비 마련이나 새로운 전자기기 구매,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 등과 같은 즉각적이고 단편적인 목표들만을 반복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자주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장기 재무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지나도 자산은 전혀 쌓이지 않고 그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다시 다음 월급을 기다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가 되었을 때까지 순자산 1억 원을 달성하겠다, 또는 35세가 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의 최소 50% 이상을 미리 준비하겠다와 같은 매우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의 금액을, 그리고 매월 얼마의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해야 하는지를 목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 실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은 결코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각자가 처한 경제적 환경이나 가정 배경,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과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여가는 결과물입니다. 20대라는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의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올바른 재무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재무적 각성과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